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 무대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거부 사안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기 수출 문제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위상, 글로벌 책임, 그리고 현실적 안보 딜레마까지 드러내는 중요한 논쟁이 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세계 각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으로 보고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HIMARS를 비롯한 정밀 타격 무기를 제공했고 유럽 국가들도 전차와 대공 미사일을 속속 지원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방공 시스템 등 한국산 무기는 글로벌 방위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고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눈여겨본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주요 무기 공급국 후보로 삼아 적극적인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한국 무기들을 필수적인 군사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구매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로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과 견줄 만한 성능을 지녔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40에서 50km에 달하며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궁은 미국의 PAC-3 시스템 기술을 참고해 개발되었으며 그 성능은 이미 한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는 K2 전차는 최신 전자전 기술과 고성능 화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20mm 활강포를 장착해 적 전차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며 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대전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K2는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며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과 다양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와 터키 등 여러 국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에 달하며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초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9은 특히 155mm 포탄을 사용해 적의 장거리 화력을 압도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큰 전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황을 뒤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 시스템과 K2 전차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한국 정부는 법적, 외교적 제약을 이유로 이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전쟁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무기 수출 규범에도 부합하지만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 중이며 러시아 및 중국과도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무기 지원으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건 한국 정부의 초기 태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경우 검토 가능이라는 애매한 발언을 덧붙였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언젠가는 지원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이 도움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다. 이러한 기대감은 이후 한국의 명확한 거부로 이어지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한국의 결정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우리도 과거 전쟁 중에 법을 바꿨다. 왜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한국은 한때 외세에 침략당한 역사를 잊었는가? 특히 일부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한국 전쟁 당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을 배신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민주주의 연대에 소극적이다. 법은 현실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한국의 입장은 비협조적이다. 유럽 일부에서는 한국이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며 이를 중립국 코스프레라고 비꼬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이 일방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 무기 지원으로 인한 외교적 손실은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 유럽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결정을 암묵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를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다. 무기를 팔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다. 법적 제약을 핑계 삼아 국제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특히 과거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일부로서 북한을 지원했던 사실은 한국 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적국이었다. 우리가 도울 이유가 없다. 과거 한국 전쟁 때의 은혜를 잊었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 한편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거나 일본과 친밀한 외교 관계를 맺는 등 한국의 정서를 건드린 사례들을 지적하며 지원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식에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히 거부했어야 했다. 기대감을 키운 것이 문제였다. 우회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는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법적 제약이나 국제 규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 뒤에는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경험, 국내외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먼저 법적 원칙에 기초합니다. 한국의 법률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무기 수출 규범과도 일치하며 과거 무기 판매로 인해 분쟁에 연루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컨대 독일 역시 한때 전쟁국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논란 속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분쟁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이 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 정책은 무기 지원이 자칫 한국산 무기의 정치적 악용이나 윤리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합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지정학적 위치상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경제와 외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히 한 나라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러시아와의 간접적 충돌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국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다른 국가와의 수출 계약으로 인해 재고가 부족한 상태이며 천궁 방공 시스템은 한국군 자체 운용을 위해 준비 중이어서 수출에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최근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방위 자원을 해외로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지원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로서 북한을 지원했던 국가였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과거 일본과의 협력 과정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외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직접적인 무기 지원 대신 폴란드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선택하며 서방과의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제적 비판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정치적 제약을 지킬 수 있는 절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정학적 이유와 법적 제약을 들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 이번 결정은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자주성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놓친 기회와 앞으로의 숙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자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이성적 판단이었지만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주의 연대라는 이상에 동참하지 않은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당분간 냉랭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이 이번 결정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앞으로 더욱 신중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입장 표명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는 외교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지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자 하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활용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용 무기 생산국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투명한 원칙과 세계적 기준에 맞는 외교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와 자국 안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경계선이 얼마나 섬세한지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거부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과 법적 제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실리와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배우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외교 원칙과 실행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과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요구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최선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경험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와 자국의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외교적 딜레마를 만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한국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옳은 한 걸음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